오늘 하루에 역대 최대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장중에 5,976까지 올라 6,000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마감은 마이너스 1.23%였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금리 결정까지 겹친 하루를 숫자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감 숫자입니다. 코스피는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7.95포인트, 2.7% 내린 644.78입니다. 사흘 전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17%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와 그제처럼 폭락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문제는 낙폭이 아니라 장의 모양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6,000선 눈앞에서의 반납. 오늘은 실적 발표와 미국 금리 결정이 같은 날 겹쳤고 시장은 하루 안에서 희망과 실망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새벽 연준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장의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53포인트 오른 5,681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5,976.82까지 올랐습니다. 6,000선 회복까지 23포인트를 남긴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종가까지 383포인트가 사라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장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새벽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에서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건 표결 결과입니다. 9대 3, 위원 3명이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 내부의 의견이 그만큼 갈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더 크게 받아들인 건 금리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태도입니다. 워시 의장은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시장에 미리 알려주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고, 금융시장이 스스로 긴축되고 있는 것이 연준의 일을 돕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연준이 흘려주는 방향 신호를 보고 미리 움직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내릴 것 같다는 말이 나오면 그 기대만으로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그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변동성이 줄어들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반납한 것도 이 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전 분기보다 매출은 37조 6천억 원, 28% 늘었고 영업이익은 32조 3천억 원, 56%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부문별로 뜯어보면 한 회사 안에 2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문은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D램과 낸드가 모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은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이 더 팔렸는데도 적자가 난 이유는 부품 원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그걸 사서 쓰는 쪽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71%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의 소폭이지만 내린 겁니다.
SK하이닉스는 5.64%, 삼성전기는 14.58%, SK스퀘어는 6% 내렸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에서 봤던 일이 오늘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좋은 실적은 발표 시점에 이미 주가에 들어가 있고 시장은 다음 분기를 봅니다. 하루 만에 우연이 아니라 이틀 연속 나타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크게 바뀐 건 실적도 금리도 아닙니다. 수급입니다. 사흘 동안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오늘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제 코스피가 10.84% 폭락한 날에는 개인이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이 5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2조 9천억 원을 순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 매도는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1조 3,45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조 3,457억 원, 기관 순매수 663억 원, 개인 순매도 1조 4,314억 원. 사흘 전과 정확히 반대 그림입니다. 폭락 첫날 개인이 받아냈던 물량을 오늘은 개인이 내놓고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급락 뒤의 패닉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바닥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틀립니다. 오늘 순매수했다는 사실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 이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인 날인데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방향을 알려주는 예언이 아닙니다. 다만 사흘 안에 내 매매 방향이 2번 뒤집혔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띈 건 돈이 옮겨다닌 방향입니다. 반도체 관련 대형주는 크게 내렸지만 다른 업종은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49%, KB금융은 4.56%,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5%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흐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한 종목만 들고 있을 때와 여러 업종에 나눠 둘 때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환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1원에 마감했습니다. 2년 2월 이후 약 5달 만의 최저치입니다. 배경으로는 4가지가 지목됩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조선 업체의 수주 물량, 월말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그리고 연준의 금리 동결입니다. 주가는 내렸지만 환율은 안정됐다는 건 오늘 하락이 한국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건 해석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번 달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증시 역사상 하루 낙폭이 가장 컸던 상이 15번 가운데 이번 7월에 발생한 것이 3건입니다. 7월 2일 마이너스 7.89%, 7월 13일 마이너스 8.95%, 7월 28일 마이너스 10.84%. 한 달 안에 역대급 하락이 3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역대 최대 실적도 2건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극단으로 갔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칙은 어제와 같습니다. 맞추려 하지 말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의 방향을 말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예측할 재료 자체가 줄어든 시장에서 예측으로 버티겠다는 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발표를 마치려는 행동 대신 기준을 적어두는 행동, 호가창을 계속 보는 행동 대신 현금 비중을 숫자로 세는 행동, 반등을 노려 한 번에 넣는 행동 대신 적립 일정을 그대로 두는 행동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실제로 하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계좌에서 반도체 관련 비중이 몇 %인지 적어보세요. 오늘 업종별로 갈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정답 비율은 없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면 위험 자산이 많은 겁니다. 셋째, 비드로 산 자산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용과 미수, 레버리지 상품 전부요.
넷째, 사고팔 기준값을 지금 적어두세요. 연준이 신호를 주지 않는 시장에서는 내 기준이 유일한 신호입니다. 다섯째, 적립식 납입 일정은 그대로 두세요. 사흘 만에 17%가 빠진 구간에서 자동으로 사고 있었다면 그건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치는 2026년 7월 30일 시장 마감과 실적 발표 기준의 보도 내용이며 이후 정정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의 매수,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언급된 기업은 모두 오늘의 시장 수치와 실적 발표 내용으로만 등장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인데도 주가가 소폭 내렸고 코스피는 6천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9대 3으로 갈렸고 새 의장은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말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폭락장에서 시장을 받쳐줬던 개인이 오늘은 파는 쪽에 섰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실적도 이미 가격에 들어있고 금리 신호는 사라졌고 수급은 사흘마다 뒤집힙니다. 이런 시장에서 남는 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버틸 현금, 감당할 수 있는 비중, 그리고 미리 적어둔 나만의 기준. 주말에는 딱 이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